생각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에 대한 의미를 두고 일어나는 생각 갖고 이렇게 생각이 없어야 공부고, 생각 많이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자꾸 의미를 두고 생각을 상대로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면, 생각을 자꾸 컨트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생각은 더 일어나요. 그 속성상. 왜냐하면 그거를 조작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파문을 더 일으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면,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다는 거는 알아도 그만, 안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도 그만,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도 그만,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리고 생각의 내용보다는 생각의 어떤 본바탕, 그거에만 이제 관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생각 일어나는 거에 상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것들이 감정인데, 이게 불쾌한 거 떠나서 불쾌하지 않은 어떤 쾌적함이나 편안함, 이런 감정 상태에 있고 싶어 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렇게 불쾌해도 그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편안해도 의미를 두면 안 돼요. 편안해졌어. 사실 많은 분들이 편안함의 장애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편안함을 집착하면 불편함을 배격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 자꾸 머물러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경계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경계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우리 불법을 이제 무주, 마음을 이제 무주,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 무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일깨움을 주는 게 편안함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무주에. 우리는 불편함에는 안 머물려 하지만 편안함에는 머물려는 속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주에 어떻게 보면은 일깨움은 뭐냐면 편안함에도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뭔가 옳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법이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긍정적인 경계에 머물려는 그거를 깨부수는 게 어떻게 무주의 어떤 그 방편이죠. 왜냐하면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편하면 안 머물려 하거든.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또 하나, 무주의 어떤 또 다른 해석은 불편함에서 그냥 멈춰라 이거죠. 불편함을 없앨라 하지 말고. 불편함에서 불편함의 본바탕, 편안함에서 편안함의 본바탕에 관심을 두라는 거고, 거기 그 본바탕은 머물 데가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불편함을 벗어난 본바탕 아니면 편안함을 벗어난 본바탕이 아니라 불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편안함에 머물지 않으면 그게 바로 그 본바탕의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고 나면 어떤 심적 상태가 되냐면, 여기에 있으면 편안하고 뭔가 일어나는 생각에 떨어지면 불편해서 거기 떨어지지 않아야 돼, 여기에 있어야지, 분별하지 말아야 돼 하는 마음의 추구가 생겨요. 근데 이것도 아직 공부가 부족한 상태의 증명인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원만해지진 않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분별된 것으로서, 분별돼서 독립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마이크도 따로 있고 죽비도 따로 있고 하늘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독자적인 자성, 개체성, 독립적인 어떤 개개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태가 범부의 심적 상태거든요. 그게 바로 다분법에 떨어진 어떤 그 보통 사람들의 좀 실상이 어두운 사람들의 심적 상태라면, 체험을 하고 나서의 경계는 뭐냐면 일 없는 이 자리와 일이 많은 생각, 감정,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 이분법에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직 공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잘 한번 자기를 스스로를 한번 잘 보세요. 법이라면은 절대 머물 수가 없어요. 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다는 거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건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일 없는, 분별하지 않는 쪽에 머무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분별하지 않는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법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 분명한 깨달음이 온다는 거는 이 일 없는 것이라는 어떤 것을 대상화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깨침인 거예요. 뭔가 이 물들지 않고 손댈 수 없고 뭔가 조작할 수 없는 이 고요한 세계, 일 없는 세계를 미세하게 분별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깨침. 그러면은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은 이제는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경계 무심하게 되면 이상하게 경계의 어떤 그 존재감이나 독자성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경험하게 되면 이제 영원한 것, 항상한 것, 이쪽에만 의미가 있지 그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야. 환상과 같은 거야. 라는 그런 이해도 생기고 그런 경험적인 상태에 머물러요.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그런 분별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뭔가 실체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뭘 분별하고 있었냐면 미세하게 물들지 않는 자리를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만약에 머물고 있었다면 진정한 본성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분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 미세한 망념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식의 내적인 전환이 오냐면 모든 실체감 없는 그 현상이 곧 법이었어. 그러니까 분별돼서 드러나긴 하는데 그게 실체가 없는, 그게 진정한 공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 뭐냐면 색과 대비되는 대조적인 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색이 공이구나라는, 이게 바로 불이법에 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의식, 뭔가 주관적인 어떤 것이 멸하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현상이 곧 공이었구나,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구나라는 전환이 와요. 그러면 내가 피했던 생각들이 사라지죠. 그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게 비었다라는 자기의 그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온갖 일을 해도 장애가 없고 온갖 생각을 해도 장애가 없고 온갖 것을 느끼더라도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냐? 현상 이면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 이면의 본질이라는 분별이었구나라는 자가, 그럼 뭐냐?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겪어내고 보니까 현상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었어. 독립적인 개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만법의 자성이 없다. 만법 무자성이라는 그 가르침이 진면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불이법에 개합하는 거예요. 불이법이라는 건 색즉공이라는 거죠. 색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는 이게 다 그게 없다는 그 말이에요. 무자성이다 이거죠. 나를 포함해서 나도 하나의 현상이었거든요. 따로 독립적으로 있다고 여겼는데, 그러면 이 꿈과 같은 세계라는 것을 명확히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없잖아요, 실체가. 근데 분명히 꿈은 꾸잖아요. 꿈과 같은 현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것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죠. 걸릴 주체도 나도 없고 걸릴 대상도 없다는 게 명확해져서 이제 진짜 그 구속에서 풀려난다, 해탈한다라는 그 말이 실감을 하게 되죠.